자, 총론의 요약 정리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 그래서 분류에서 하나, 자,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한번 주의하실게요. 개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게 복합 부동산이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 특히 이제 우리가 법률, 법경기라는 자체가 이 세 가지가 항상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실익이 있다는 것도 한번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을 때 그 편법에 대한 야매를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바뀌었지만 공자님의 자, 환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래서 공자 환희 기술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하시고요. 특히 편법에 보시면 경제적은 시옷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산, 자본도 하나의 자산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토지라는 것은요,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게 토지는 건설회사가 땅에다가 주택을 질 때는 만들 때는 생산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용할 때는 소비재이기도 하죠. 주차장이나 놀이터, 휴양지로 사용하면 토지는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환경이 23회 때 나왔는데 자, 환경은 경제적이 아니에요. 자, 편법입니다. 시옷이 안 들어가거든요. 환경은 기술적이지 경제적이 아니다. 보시고요. 근데 법률적인 개념은 자,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을 나눕니다. 자, 협의는 민법에서 정리하죠. 자,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자, 그라는 건 토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 항상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영구적이고 항상 계속적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광의는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하고요.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자, 앞서도 배웠듯이 우리가 개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을 넓게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은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법경기에 대한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적은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광의는 협의 부동산이 아니라 의제 중부동산. 자, 경제적과 기술적은 공자님의 환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자, 이건 경제적이 들어가지 이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죠. 특히 시옷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시옷 들어가고 토지는 소비재이기도 하고 생산재이기도 하다라는 거 기준이 됐으니까 꼭 여러분이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개념이 출제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이제 토지의 분류가 나온다 그랬죠. 토지 분류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부지, 택지, 대중에서요. 부지가 가장 넓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택지. 자, 대지라는 것은 이제 건축법에서 얘기할 수 있고 지적법상에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적법에서는 집들어서의 터대자로서 지적법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택지는 어떻습니까? 감정평가고 대지는 이제 건축법에도 얘기를 하는데요. 부지라는 건 어때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모두 일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 택지, 대지. 근데 이제 건축법상의 대지와 택지가 또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 자, 그래서 택농이면 임농택이죠. 자, 임농택은 임권택 감독의 동생분이십니다. 자, 거장이시죠. 대불리면서 지역 상호간이라는 게 나와요. 상이 나왔다? 그럼 후보가 상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지고 이행지는 임지, 농지, 택지, 지역 상호간이 아니라 그 지역 세분된 지역 내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바뀐다. 그럼 지역 상호간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후보지고요. 지역 내에서 바뀐다. 이행지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후보지, 이행지 요거 꼭 염디 체크를 해 두시고 하라고요.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도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지와 핵지를 염디 공부를 하시라고 했죠. 자, 필지는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가 아닙니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죠. 그래서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지번이 붙으니까 소유권을 구분하죠. 그래서 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적법도는 등기법상의 용어고. 자, 획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 감정평가나 거래 활동할 때 가격 보고 거래하시죠. 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나눌 수 있고 자연적으로 한강을 따라서 강남과 강북이 틀리고요. 행정적으로 용도 지역 지구가 틀립니다. 그래서 가격순위 비슷한 토지. 그래서 여기서 필지는 법적인 개념이다. 그 다음에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필지와 획지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평가할 수 있고 일괄 구분 평가할 수 있다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나지, 갱지, 저지. 자, 그래서 공지, 건부지가 있는데요. 나지는 우리가 얘 다 어떻습니까? 공법상 교재는 다 받습니다. 근데 사법상 교재를 받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나지예요. 우리나라는 갱지와 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갱지는 사법상의 제한이 안 받고요. 저지는 사법상의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갱지는 아무것도 제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이 일본 기준인데요. 자, 어르신네들이 야, 갱지 한 장만 갖고 와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갱지는 완전 소유권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것도 설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저지라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 근저당 설정하면 은행에 가서 우리가 설정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죠. 그래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질렀다. 그럼 제한을 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지는 이제 우리가 건폐율로 인해서 비오는 땅이고, 나지와 건부지는 제가 구분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건부간과 건부지가라는 거 했던 거 꼭 기억하셔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지는 법, 빈지는 비. 법지는 법이니까 소유권 인정하고 활용식이 없습니다.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경사를 이루어진 토지고요. 측량 명제를 포함합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다. 자, 빈지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없죠. 활용식이 있다. 공유설명관리법에 의해서 최고 만조서부터 지적공부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법지와 빈지는 이렇게 보세요. 자, 법지는 어떻습니까? 법이 붙었죠. 소유권이 인정이 되겠죠.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은요, 자연적과 인문적. 그래서 우리가 암기기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자, 부부는 영계가 인기계다. 노계가 인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영계니까, 자, 어떻습니까? 살림을 잘 못합니다. 용병을 사야죠. 자, 돈 주고 사는 병사를 용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병사.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의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위치, 이 사경행의 위치, 우리가 이 가변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복합 개념의 법률, 경제, 기술 쪽에서 시험지가 나오고요. 자, 이 분류라는 자체가 부동산 분류가 토지 분류가 주택 분류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와 주택에서는 특히 주택은 뭐 단독과 공동주택이 있다는 건 이제 기본소에 있지만 보통은 토지의 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후보지가 있으면 이행지, 필지가 있으면 획지, 법지가 있으면 빈지가 있죠. 그죠? 세 파트가 좀 우리가 출제 빈도가 높다고 봐야 돼요. 꼭 그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부동산의 특성의 토지의 특성을 자연적과 인문적을 어딜 딱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이 먼저고 인문적이 후천적이다. 자연적은 부부는 노계가 인기가 아니라 영계가 인기다.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기타. 부부가 영계니까 살림을 잘 못해요. 용병을 사야 되죠.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의 가능성, 그 다음에 사경행의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은 자, 우리가 어때요?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과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필요성이 있고요. 자, 부중성 때문에 땅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 이용해야 되고, 자, 우리가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됩니다. 근데 이 용도적 공급에 용도의 다양성,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개별 분석 나오면 개별성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접성 때문에 용도면 대체는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염두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용병사라는 인문적 특성은 거의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특히 이제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문적이라는 거, 용도의 다양성은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총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